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아시아 태평양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4월 19일 이슬람 시아파인 하자라족이 모여 사는 카불의 다시트의 바르치 지역의 학교에 폭탄 테러가 두 차례 잇따라 발생해 적어도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탈레반이 시민들, 특히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테러의 표적이 된 다시트의 바르치 지역은 하자라족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하자라족은 아프간 인구의 10에서 20%에 불과한 소수민족인데다가 종교적으로도 순위파가 주류인 아프간에서 소수인 시아파이어서 여러 차례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다시트의 바르치 지역의 학교에서 폭탄 3발이 터져 적어도 85명이 숨졌으나 아직 배후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순위파인 이슬람 국가 IS가 이 지역의 교육센터를 테러 공격해 24명이 희생됐고 같은 해 5월에는 병원 분만실을 급습해 25명을 살해했습니다. 태국 소식입니다. 4월 17일 이슬람 반군 분리주의자들의 무장투쟁이 빈번한 남부 빠따니주 사이브리 지역에 폭탄 테러로 민간인 1명이 숨지고 군인 3명이 부상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남부 지역 주요 이슬람 무장 반군인 민족해방전선과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내달 14일까지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빠따니 연합해방기구는 배제됐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이 평화협상에서 배제된 데 대한 빠따니 연합해방기군의 분노를 표현하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슬람 통치자인 술탄이 다스리던 빠따니 왕국의 영토였던 이곳은 지난 1909년 영국과의 조약에 태국에 병합됐지만 이슬람 반군들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오랫동안 테러를 벌여왔습니다. 폭력 감시 단체인 딥사우스와치 DSW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정부군과 이슬람 무장 반군 간 충돌로 지금까지 7,3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인도 소식입니다. 4월 14일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힌두교인을 기독교로 강제 개종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교회에 모인 12명의 기독교인들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0일 동안 파테푸르 지역에서 90명을 불법으로 개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박해 감시 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우타르 프라데시가 종교 자유 침해와 관련 인도에서 가장 가혹한 주 중 하나라면서 인도 당국은 폭력의 희생자를 투옥함으로써 소수 종교인들을 향한 폭력은 용인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자세는 종교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ICC는 반개종법 위반 혐의로 우타르 프라데시주 파테푸르시 하리하간지의 인도 복음주의 교회 교단에서 최소 36명의 기독교인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소식입니다. 4월 14일 이스라엘 경찰이 동예루살렘 유대교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 주요 성지 아라크사 사원에 진입, 무슬림들을 몰아내면서 충돌하여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인이 탄 버스를 향해 돌을 던져 승객이 다쳤다면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성지 방문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도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하여 팔레스타인 152명이 부상했습니다. 라마단 기간인 이날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이 예배를 위해 사원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경찰이 사원 내부로 진입하면서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원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공통 성지이지만 현재는 이슬람교 예배당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과 유대 최대 명절인 6월절, 기독교 축일인 부활절이 겹쳐 종교 갈등에 따른 폭력 사태가 격화 및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4월 19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로켓이 발사되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대응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첫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로켓은 가자 지구 남부 라파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가자 지구에서 로켓 한 발이 이스라엘 영토로 발사됐고 아이언돔 방공 미사일 시스템에 의해 요격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몇 시간 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무기 제조 현장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 공습에 대항하기 위해 대공방어 시스템을 이용해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로켓 공격은 유대교도가 성전산 이슬람교도가 고귀한 안식처로 부르는 성지가 있는 동예루살렘에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4월 10일 이란 정부는 고위 관리를 포함한 미국인 24명을 테러 활동 및 반인권 범죄 활동 가담 혐의자라며 제재 리스트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은 이란의 인권법 및 테러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4월 15일 급진 플라니족으로 여겨지는 무장 괴한들이 중부에 위치한 플라토주의 여러 마을을 공격해 최소 142명이 사망하고 수십여 명이 납치됐으며 3천여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기독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우기에 대비 농지를 준비 중에 오토바이를 탄 무장 괴한들이 최소 100채의 가옥을 불태우고 농지를 파괴하고 가축을 약탈하고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으며 여성 주민 70여 명을 납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안 당국의 노력에도 이런 추악한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를 미흡하면서 최소 3,414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민주콩고 소식입니다. 4월 18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투리주 일대에서 민간인 35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치안 상황이 악화되어 구호품이 전달되지 못한 탓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엔 외에도 8개의 국제 비정부기구 등 총 9개의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무루와 만바사 지역의 도로 통행이 막히면서 수천 명에게 전달될 구호품과 식량의 운송 또한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이투리주의 구호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 이후 난민 수용소를 포함해 민간인들에게 대한 공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공격이 빈발하면서 인구 이동이 더욱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투리에는 집을 떠나 대피한 피난민이 190만 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계속되는 폭력 사태와 전투로 이투리주에서는 식량 생산도 줄어들어 수천 가구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식량 불안은 거의 300만 명이 겪고 있으며 특히 디구주 지역은 5명 중 1명꼴로 긴급 기아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211개의 학교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어 5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소식입니다. 4월 8일 부르키나파소 중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알카에다 연계 추정 이슬람 무장단체의 동시다발 테러 공격으로 민간인 4명을 포함해 정부군 1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이나 15년부터 알카에다 연계 이슬람 반군 세력의 유입으로 유혈 분쟁이 발생하여 최소 2,00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브라질 소식입니다. 4월 18일 남부 파라나주 과라푸아바시에서 중무장한 갱단이 심야에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했습니다. 강도단의 범행은 조직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도로를 봉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위해 최소 7대의 방탄 차량을 동원했으며 경찰의 출동을 늦추기 위해 18만 명이 사는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세계 범죄율 순위에서 9위에 올라있는 브라질은 2020년 10만 명당 살인율이 23.6명이었고 한때 30.8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조직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브라질에서는 떼강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상파울루주에서는 20여 명의 강도가 은행 두 곳을 털려다 실패하자 인질을 방패 삼아 도주국을 벌이는 과정에서 3명이 죽고 4명이 다쳤습니다. 10월에는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에서 은행을 털려던 강도들 26명을 사살했습니다. 11월 초에도 파라나주에서 은행 강도를 벌이던 갱단 용의자 6명이 사살됐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4월 17일 뉴욕 경찰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뉴욕시에서 모두 194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욕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증오범죄는 지난 12일 브루클린 지하철 총격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총격범은 범행 전 SNS에 인종차별과 노숙자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대인과 흑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같은 기간 각각 3배, 2배 폭등한 반면 팬데믹 이후 증오범죄의 타깃이 된 아시안계에 대한 범죄는 지난해 47건에서 올해 32건으로 32%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시아계가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를 덜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이들에 대한 범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뉴욕에서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무차별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정신 이상 노숙자가 지하철역에서 중국계 여성을 선로로 밀어 숨지게 했으며 지난 2월 말 20대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 7명을 연쇄 공격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지난달 지하철역에서 아시아계 남성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가 붙잡혔고 한국 외교관이 지난 2월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러시아 스웨덴 소식입니다. 4월 18일 동부 노르쉐빙에서 반이슬람 극우 단체의 이슬람 경전 꾸란 소각으로 폭동이 일어난 지 4일 만에 스웨덴 남부에서도 극우 단체 폭동이 이어져 40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폭력 사태가 시작된 린셰핑과 로스셰핑에서 미성년자 4명을 포함해 2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동은 덴마크 극우 정당 스트람 쿠루스의 라스무스 팔루단 대표가 지난 14일부터 스웨덴 여러 도시에서 집회와 꾸란 소각을 계획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앞서 노르셰핑에서도 스웨덴 경찰이 시내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충돌 과정에서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경찰은 부상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팔루단은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꾸란을 불태워 증오로 퍼뜨리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2020년 11월 프랑스에서도 체포되어 추방됐었습니다. 영국 소식입니다. 4월 11일 배심원단은 지난해 10월 보수당 하원 의원을 흉기로 21차례 난자에 살해한 소말리아계 영국인 알리아비 알리에 대해 살인 및 테러 행위 모의 혐의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살해범은 14년부터 스스로 극단주의에 심취해 대학 중퇴 후 외로운 늑대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상 4월 21일 주간 테러 동향이었습니다.